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네. 진짜 부모님들이 들으면 심장이 철렁하실 것 같은데 네.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견 표출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폭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신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신고를 했을 때도 그걸 주장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학폭에 가서 진술을 잘 못하게 되면 불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게 폭력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말을 못해서 오히려 좀 이상한 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그래서 진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님만 학폭위에 참석하시고 아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다. 대화를 잘 못 이어나갈 때 부모님들은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이들 좀 안심을 시켜주시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학폭에 같이 가서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앉아 계실 수 있으니까, 너를 믿고 있고, 네가 진술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너무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잘 얘기를 하라고 다독여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혹시 뭐 의견 표출이 어려운 ADHD 학생 같은 경우 대리를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학생이었던 경우는 일반적인 학폭 사건이랑 뭐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확실히 ADHD 같은 증상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학생들보다 사건 처음에 착수해서 조사하는 과정부터 조금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부터가 조금 난관이긴 했는데, 근데 결국 그래도 그 아이들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잘 이끌어내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특별히 더 중요할까요? 일단 너무 걱정이 많으시긴 했어요. 자기 아이가 그런 ADHD 같은 증상 때문에 혹시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학폭위 위원들이나 그 학교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도 배려를 더 해주시지 그걸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보시거나 그러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피해자인데 뭔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진술에 있어서 불리하게 좀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서나 신고서에서 충분히 이 친구 학생에는 피신고 학생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의 보조 진술이나 아니면 학부모님이 진술하시는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황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좀 있을까요? 이제 ADHD나 뭐 경계성 지능 장애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일단 질문의 의도,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대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집중을 하지 못해서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그래서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 신고나 의견서에서 그거를 전제로 깔고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지, 안 그러면 이제 위원분들도 놀라시니까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울산에서 뭐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폭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뭐 조례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런 조례가 그러면은 좀 그런 그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크게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런 친구들이 학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부모님하고 단둘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뭐 위원분들이 진행하시는 데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 개입을 해서 좀 더 학생의 그 주장이나 입증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실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제주에서 국제학교 근데 이거는 뭐 아이의 특성이랑 관계가 없이 학교 자체가 학폭 절차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국제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학교폭력 예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그 절차가 아니고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제대로 된 뭐 주장이나 어떤 보호 절차를 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처벌의 문제보다도 이제 뭐
그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이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런 학생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것 같거든요. 네. 그 학생들 부모님이 뭐 가해 학생 부모님한테 직접 뭐 전화해가지고 뭐 당신 애가 우리 애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억울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뭐 가해 학생 부모님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셨다가 흥분하셔서 뭐 가만두지 않겠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약간 폭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뭐 협박죄라던가 뭐 아니면 당신 아이가 내 아이를 해했다? 뭐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걸 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시게 되면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화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안전한 방법은 이제 적법한 절차 내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진행하시니까 가장 좋긴 하죠. 이런 분들이 가장 남겨두면 좋을 자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줄글로 아이의 그 진술만 믿고 이렇게 내용만 적으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제 증거를 좀 먼저 찾으시는 게 좋아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뭐 통화 기록이 있어도 좋고 다른 친구들 진술서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객관적인 증거랑 같이 피해 사실을 주장을 하셔야지 이 인정이 되거든요. 변호사님도 이제 두 아이 어머니시잖아요. 네. 이 엄마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학교폭력이 되게 경미한 사안도 있고 중한 사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경한 사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피해가 확실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를 하실 때도 너무 감정이 앞서서 그 가해 학생 부모님한테 막 연락을 하시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한테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